저를 떨어뜨린 회사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몰랐던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안녕하세요, 대지 언니입니다. 오늘은 백수 탈출로 찾아왔어요. 실제로 백수 생활을 한 5년 정도 해본 경험이 있고요. 비전공자인가 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성신여대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고 이후에 뉴욕 주립대 소속 FI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국민대 시각디자인 대학원에서 디자인 석사를 받고 이걸 다 하고 5년 동안 백수 대학교 동기분들은 아주 그냥 빵빵하게 잘 나갔어요. 왜냐면 대학원이다 보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왜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취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10년이 지나고 보니 알게 된 망하는 지름길 3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피해가자 하는 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포 개념을 몰라서. 아니 언니, 외국 대학 가려면 포폴 준비해야 되고 그거 다 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언니, 대학원 들어가려면 포폴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미대에 입학하시기 위한 포트폴리오와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미대에서는 되게 완벽한 퍼포먼스를 자랑을 하거든요. 국내에 있는 3개의 미대에서는 모두 100% 또는 50 장학금을 받았고요. 성적은 3.5, 4.5를 받은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한데 그게 취업과는 그냥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면 취업은 포폴을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대학 때 했던 과제 꿈집으로 낸 거예요. 예? 취업은 그 해당 산업을 분류를 하고 그 산업에서 그 기업이 1위인지 2위인지 3위인지 따라서 또 포폴이 달라지고 이런 트렌드 조사를 하고 그 기업이 원하는 바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학 때 했던 과제 묶음집을 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있었어요. 대학원은 굉장히 좀 실력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동기분들이 10명인데 이분들을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그 제일기획이라고 국내 최고, 아시아 최고의 삼성 계열사인 광고기획사에서 부장님을 하셨던 분. 자, 두 번째, 삼성전자 출신으로 성균관대 학사 석사를 나오시고 삼성전자에서 과장까지 근무를 하셨다가 나는 미대를 갈 거야 라고 42살에 SVA를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하시고 다시 저같이 국민대 석사 과정을 온 오빠. 자, 세 번째, 이분은 아트센터 출신으로 그 안 그래픽스라고 타이포 쪽에서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타이포 그래피의 강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분이 있었는데요. 다 이렇게 학벌이 좋은 게 아니고 나머지 7명은 직어국 출신이거나 수도권이 아닌 쪽에서 대학을 나오셔서 이직을 위해서 학벌 세탁을 목적으로 온 나머지 7분이 계셨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막내 라인이었죠. 막내 3인방에 속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제 포포를 이 동기분들한테 보여주고 오빠, 나 이거 서류가 통과가 안 되는데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언니? 아니 돈 받았어? 아니야. 야 동기들끼리 무슨 돈을 받니? 아니 돈도 안 받는데 왜 안 물어봤어?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진짜 나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 유학 3년 동안 나 혼자 해야 돼. 누구한테 도움 청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은 거를 3년 동안 이제 체득을 해서 그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게 이제 한국에서도 습관이 됐는지 하여간 그냥 안 물어봤어. 그래갖고 이제 졸업을 하고 다 취업을 해서 이미 그 분들은 대학 재학 중에도 자기 개인 디자인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 회사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포트폴리오 좀 봐줘? 또는 언니 회사 디자인 회사 혹시 사람 안 필요해? 나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나 좀 써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도와줘 이 말을 못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28살이었거든요. 내 포폴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과제 묶음집으로 내니까 당연히 기업의 눈높이랑 맞지 않고 주변에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어보기 싫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셌나 보죠. 세 번째, 저의 캐릭터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고 출신으로 서양학과를 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막강한 실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막강한 이 회화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취업이 됐냐면 영유아 동화책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결국은. 근데 그게 보면 결이 맞는 거예요. 제 그림이나 작품들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좀 키덜트스러운 게 있거든요. 폰트도 그렇고 작품도 막 좀 중구난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쁜 디자인이 아니고 맞는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영유아 교육 쪽에 저는 맞았어요. 영유아 쪽. 굉장히 또 제가 동심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가 알면 좋은데 기획이 빠진 거예요. 포포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5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앞에 기획, 구성, 전략, 확장, 디지털 이 5단계로 포포를 제작을 하시는데요. 이 앞에 기획 단계,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이 단계가 빠지고 그냥 과제 묶음집으로 혼자 끙끙 앓면서 여기저기 내니까 서류 다 탈락. 내 학벌이 부족해, 토익이 부족해. 근데 진짜 자격증 엄청 많아요. 토익 930점입니다. 왜냐면 해외 대학 출신자예요.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캐릭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냥 찔러본 꼴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걸 아니까 먼저 앞단에 기획이 오는 거예요. 기획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저는 순수가 가능하니까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가능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영유아 쪽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이 맞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대를 10년을 다닌 5개 대학 4개 전공을 한 미래 왕언입니다. 이런 컨셉으로 말을 풀어나가잖아요. 이런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찔러봐. 안 되지. 좀 결이 달랐어요. 저를 떨어뜨린 회사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몰랐던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기획, 구성, 전략, 확장, 디지털 요 5단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잡으셔야 돼요. 기획에 들어가거든요. 디자이너로서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나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디자이너라는 캐릭터 이 앞에 어떠한이 정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있으면요. 통합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각 디자이너도 UI, UX, 브랜딩, 모션, 그러니까 기획 디자이너, 프로덕트, 그래픽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로 나오는데요. 이 앞단에 나는 어떤 디자이너인지 본인만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작업물, 기획 묶듯이 미역줄기 묶듯이 꺼놓는 게 아니고요. 영화의 예고편처럼 어떤 순서로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 순서 묶음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말이 많은 프로젝트, 나의 기여도나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작업들을 앞쪽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원하는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순서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순서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큐레이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한 프로젝트당 최대 6 이내로 시각적 임팩트 있는 이미지 구성을 하고 디자인 컨셉에 대한 설명 강력하게 표현해도 됩니다. 되게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엑기스만 6개 뽑아낸다 하시면 되고 이력서는 사이드와 B사이드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경력을 나열하는 서류가 아니고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2가지 매력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자, 커리어 위주의 객관적인 정보랑 스킬셋으로 기본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여주시고요. 사이드에는 조금 더 개성을 담자. 나의 성격, 취향, 관심사 리스트를 담아서 개성을 더 드러냅니다. 특히 이 사이드는 지원하는 회사마다 다르게 구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여기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회사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도 다 다르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나의 스펙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입장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회사를 정말 알고 있고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일반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적지만 맞춤형 이력서 IT 기업이다, 금융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전략이 구성돼야 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움직이게 만드셔야 되는데요. 정적인 이미지로만 구성되는 지루하죠.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패럴레스 스크롤, 마이크로 인터랙션 등 다양한 움직임을 활용해서 방문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만드는 거 AI 시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10분이면 충분히 일반인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더 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조금 넣는다면 위트와 개성, 기억에 남게 만든다든지 살아있는 포트폴리오로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디자인은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디자인의 철학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철학을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남겠죠.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망했던 3단계는 과제 묶음집으로 냈고요. 혼자서 끙끙 앓았고요. 저의 캐릭터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폴의 개념을 알고 5단계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디자이너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 학생분들 또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획, 여러분 스스로를 알고 캐릭터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미대인 분들의 행복한 미대 생활을 응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